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이 디펜스 브리핑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프로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군사 안보 소식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데일리 디펜스나 심층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단신처럼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군사 안보 외교 소식들을 다 두루 섭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국내 언론 어디에도 다루지 않는 글로벌 디펜스 안보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5가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한국 공군용 F-35A 2대가 청주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호주 북부에서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 보란 듯이 S-400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터키에 납품하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용 무인기 컨셉 아트를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상적 기도색의 F-117A 스텔스 전투기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 관련 소식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공군용 F-35A 추가 2대가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제스티 91이라는 콜사인을 사용하는 F-35A 기체 2대가 하와이 괌을 경유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기체들은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비행을 했는데요. 7월 12일에 출발한 F-35A 2대는 12일 밤에 하와이 히캄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13일에 이륙해서 다시 14일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간단한 정비 후에 14일 저녁, 다 현지 시간입니다. 저녁 6시에 앤더슨 공군기지 괌을 이륙해서 15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오후가 되겠죠. 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청주기지에 도착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로써 청주기지에 도착한 F-35A는 총 4대가 되었으며 올해는 다 합해서 10대 그리고 2021년까지 도합 40대가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공군은 현재로서는 F-35 전투기, 스텔 전투기 4대를 보유하게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이 호주 북부에서 호주, 일본, 캐나다와 해상 기동 훈련을 하는데 아주 이 규모가 큽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세력들이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세력들이 포텍스라고 하는 그 사진 찍는 어떤 그런 세레머니를 하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제일 선두에 항공모함처럼 생긴 배들이 무려 4척이나 보입니다. 자, 가장 끝에 있는 배는요, 캔버라라고 하는 호주 해군의 강습 상륙함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역시 미국 해병대의 와스프 강습 상륙함이고, 여기는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의 2세 함이라고 거의 헬기 항모죠. 이런 것들이 지금 참여하고 뒤에 수많은 군함들을 이끌고 호주 북부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호주 북부의 산호해 코랄시 일대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호주의 연례 군사 훈련인 탈린스만 세이버 2019년의 일환입니다. 이 탈린스만 세이버는 중국을 겨냥한 연례 대규모 군사 훈련인데 이렇게 미국과 호주만이 연례 훈련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좀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다국적 훈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4개국 5개 조직에서 대규모 전력이 참가를 했습니다. 미 해군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참가를 했는데 이 항모 타격 전단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첸센스러빌 이지스 순양함, 그리고 윌리엄 P. 로렌스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핵 잠수함인 키웨스트 LA급 핵 잠수함이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와스프 상륙 준비 전단에서 와스프 강습 상륙함, 그리고 대형 상륙함인 그린베이, 그리고 애슐랜드 이렇게 3척의 초대형 상륙함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스트가드 해안경비대죠. 거기에서도 스트랜턴 경비함을 참가를 시켰고요. 호주 해군은 강습 상륙함인 캔버라 그리고 구축함인 아들레이드 함을 참가를 시켰습니다.
캐나다 해군도 헬리팩스급 호위함인 레지나 그리고 유류 보급함인 MV 아스테릭스함을 참가를 시켰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휴가급 헬기 항모인 이세를 참가시켰습니다. 의외로 일본이 좀 참가 규모가 그 이세만 참가시킨 걸 봐서 참가 규모가 좀 적네요.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중국을 포위 압박하기 위해서 호주와 연례 훈련을 해오던 탈린스만 훈련을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들까지 참가시킨 대규모 다국적 훈련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러시아가 미국 보란 듯이 S-400 지대공 미사일, 이 S-400 지대공 미사일의 터키 납품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었을 겁니다. 자, 사진이 지금 이제 수송기에 실려서 터키의 앙카라 국제공항에 착륙해서 미사일을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1차 납품은 2019년 7월 12일 러시아 항공편으로 S-400 초도분이 앙카라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터키의 S-400 구입은 2017년 9월부터 러시아가 공식 확인함으로써 이슈화가 됐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S-400 발사대와 레이더, 통제소가 터키에 도착한 것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자, 미국은 이 S-400 지대공 미사일이 터키에 배치가 실제로 된다면 터키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나라로서 F-35를 도입을 하게 되고 일부 어떤 그 부품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터키의 F-35 관련한 자격을 박탈하고 터키에 F-35를 팔지 않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공언을 했고 어쩌면 나토에서도 축출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정말 이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일으켜왔던 그런 사안인데 이것을 러시아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보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그동안 공언해왔던 것처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거의 남남처럼 지내면서 F-35 판매를 취소해버리고 터키의 F-35의 어떤 그 공동개발국 자격을 박탈해버릴지 여기까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어떻게 잘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더 동맹이 돈독해지고 아니면 동맹이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용 무인기 컨셉 아트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아주 SF적으로 생긴 그런 비행기가 있고 날개가 여기 굽어져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실으려고 하면은 날개가 큰 전투기들은 날개를 접어서 어떤 그 부피를 최소화해야 되죠. 그래야 항공모함의 어떤 그 한정된 격납고나 이런 데도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CG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이 CG에 이렇게 날개가 접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항공모함용이다 라고 이 사진만 봐도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선양 항공기 공사가 자신들의 제8 전투기 개발 50주년 기념 영상을 제작하는 가운데 이 해당 영상이 들어갔습니다. 이 해당 영상에서 항공모함 탑재용 스텔스 무인 전투기 컨셉 아트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X-47 무인기의 영향을 받아서 FC-31과 함께 작전할 항공모함용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항공모함 탑재용 무인 전투기를 내놓을 예정인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고 또 미국의 계획처럼 F-35 즉 중국도 FC-31 같은 그 항공모함 탑재용 스텔스 전투기가 이런 무인기를 현장에서 지휘하면서까지 이 네트워크전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서해에서 마주보고 또 이어도에서 해상 영토 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에서 우리 항행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중국이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구현이 될 것인데 제 바람이 있다면 제대로 예상된 성능이 안 나와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뉴스인데요. 자, 제가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에서도 몇 번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117입니다. 뭐 지금 이걸 뭐 공격기, 폭격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F-117이 하늘을 나르고 있는 형상인데 뭔가 좀 도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에서 가상적기 도색을 한 F-117A 스텔스기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 이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미국의 사진작가 스티브 루이스가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에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KC-135R 공중급유기에서 급유를 받으며 나사 소속의 F-15D 전투기와 비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항공기는 전통적인 어그레서, 즉 가상적기의 도색이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도색을 한 것이죠. 지난해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F-117 현역 복귀설이 사실일 것에 무게를 두는 그런 정황의 사진인데, 저는 이것을 보고 미국이 이 가장 스텔스 성능이 좋다고 하는 이 F-117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비행시켜서 주변국이 지금 뭐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F-117을 어떤 상대로 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또 스텔스 전투기를 격파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술을 지금 연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퇴役했던 이 F-117들이 다시 현역에 복귀해서 폭격 임무에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상적기 임무를 해서 미국이 상대의 스텔스기까지 이제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는데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소식으로 디펜스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디펜스 브리핑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